네, 반갑습니다. 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컴퓨터를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하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제가 컴퓨터 살려고 이제 맞추다가 이제 찍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컴퓨터 안 맞추기로 했어요. 어, 왜냐면 컴퓨터를 최대한 좀 늦게 사려고요. 늦게 사면은 살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더 좋은 성능의 것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버텨보다가 정말로 좀, 예, 좀 불편하면 살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처음에 얘기했던 게, 웬만하면 컴퓨터 사지 마시고 구글 클라우드로 시작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입장이 딱 그렇게 됐어요. 지금 구글 클라우드로 좀 하다가 버티다가 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구글 클라우드로 새롭게 VM을,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 김에 여러분들께 그 과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제가 공유하는 내용들이 보통 이래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내가 반나절만 더 투자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거, 반나절만 더 투자하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왜 이 사람 이렇게 쉬운 것만 하냐,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좀 너그러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일단 아셔야 될 것은 뭐 지난번 하드웨어 구성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 자료도 금방 이제 옛날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뭐 6개월에서 1년 가려나? 물론 그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되겠지만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이런 UI 같은 것도 되게 금방금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는데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1년 뒤에 보시면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 영상에는 댓글 주시는 분들에게 대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실 이런 설치 영상 같은 거 하면은 질문 엄청 들어올 거거든요. 뭐 했는데 안 돼요. 뭐 하니까 안 돼. 도와주세요. 막 이럴 텐데 제가 그거를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24시간 콜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컴퓨터 팔고선 AS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면 좀 여러분들께서 서로 좀 도우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댓글로 질문 주시고 대댓글로 좀 다른 분들께서 답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원래는 이거를 좀 이제 컴퓨터로 화면 녹화 예전에 저희 무료 반디캠 막 띄워서 했었죠. 그렇게 화면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등록을 하려면은 뭐 등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또 GPU 사용 신청을 하려면 또 그게 승인될 때까지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캡처로 슬라이드를 만들게 됐고요. 또 혹시나 또 컴퓨터를 보여드리는 일은 아시잖아요. 약간 언제나 그런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이 있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꼭 본인 컴퓨터가 있더라도 클라우드에서 한번 딥러닝 돌려보는 경험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공유경제 이런 말 하잖아요. 차량도 이제 앞으로 뭐 자기 차 없이 뭐 공유차를 이용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딥러닝 연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회사에서는 이미 다 서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서버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처럼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각각 회사에서 구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딥러닝을 돌리는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쓰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뭐 어떤 실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클라우드 상에서 만들면 그것을 어차피 그런 서비스를 서버에서 디플로이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디플로이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배울 만한 경험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입부터 해야 되겠죠. 가입은 뭐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보통 G 클라우드라고 부르거든요. G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가셔서 가입하시면 되고 가입하시면 약 30만 원 정도의 프리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처음에 할 때 뭐 데스크탑용 SDK 뭐 설치해라 이러는데 콘솔 설치하라고 그러나? 근데 그거 꼭 설치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웹브라우저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설치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ry free라는 이 가입하기를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해야 돼요. 뭐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주소 입력하실 때 뭐 도로명 주소 다섯 자짜리 우편번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GPU 막 사용하고 돈 안 내고 튀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 해외 결제가 가능한 크레딧 카드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카드 등록을 하면은 이거 인증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뭐 5분, 10분 동안 먹통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시간이 걸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 첫 화면이 딱 이렇게 나와요. 첫 화면, 요걸 이제 콘솔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첫 화면이 딱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패널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같은, 마우스 포인터를 어떻게 하지? 아무튼, 뭐, 프로젝트, API 사용 정도 등등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거 있죠. 자주 쓰시는 메뉴들은 즐겨찾기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메뉴바가 있는데, 메뉴바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은 고정 핀이 보이고요. 그 핀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즐겨찾기를 등록해서 그 메뉴들을 맨 상단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컴퓨터 엔진이나 스토리지, 뭐 VPC 네트워크 이 정도를 즐겨찾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로 사용하실 건 컴퓨터 엔진이고요. 컴퓨터 엔진. 먼저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VM을 만든다는 건 하나의 그냥 컴퓨터를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클라우드 상에 어떤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하셔야 될 게 먼저 GPU 사용 신청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GPU를 못 쓰게 0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GPU 개수를 0개로 막아놨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IMN 어드민, 왼쪽 메뉴바 중에서요. IMN 어드민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쿼타스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같이 창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먼저 뭔가 클릭을 하면 아마 업그레이드 어카운트를 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처음 가입했을 때는 아예 과금이 안 되도록 영원으로 돼 있었는데 프리 어카운트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 업그레이드 어카운트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페이먼트가 되도록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업그레이드 아마 안 해도 이제 페이먼트는 될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GPU 사용 신청을 한다는 건 본격적으로 돈을 좀 써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장치를 마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어카운트 하시고 그래서 이제 카드 페이먼트 어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쓸 맥시멈 리밋을 늘려야죠. 그래서 GPU 같은 경우에 뭐 한 개가 리밋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개보다 더 많이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밋을 늘릴 수 있도록 신청을 하셔야 돼요. 위에 보시면은 일단 뭐 너무나 많은 리소스가 있으니까 좀 필터로 좀 걸러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트릭에서 뭐 GPU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리지언에서 저희가 아시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이스트 1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검색을 하신 후에 그것을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edit quotas를 누르시면 오른쪽 창같이 몇 개로 인크리즈 하시겠는가, 리밋을 몇 개로 인크리즈 하시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뜹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GPU's all reg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지역 서버에다가 VM을 만들지 간에 거기에 있는 GPU의 총합이 0개까지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그걸 늘리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GPU all regions에 체크박스 하시고 나중에 edit quotas를 누르시면 오른쪽 같이 창이 뜨는데 이거를 뭐 16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CPU도 뭐 지금 32개로 돼 있을 텐데 64개 이런 식으로 늘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시아 1, 이스트 1을 쓰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GPU 사용량을 뭐 1개에서 4개로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는 거죠. 뭐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프리엠티블이라는 GPU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뭐 미리 선점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반값 GPU예요. 그러니까 GPU가 예를 들어 뭐 시간당 뭐 10,000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프리엠티블 GPU는 5,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뭔가 내주어야 되는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GPU 사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게 맥시멈으로 찼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GPU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은 내 거는 자동으로 종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언제든지 내 머신을 다운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반값에 이용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프리엠티블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보통 GPU도 만들어 놓는데 언제든지 끊겨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코딩하다가는 뭐 끊겨도 상관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프리엠티블로 돌리고요. 대신에 이제 뭐 내가 하루 이틀 3일 돌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종료시켜버리면은 빡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프리엠티블이 아닌 정식으로 돌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엠티블 GPU도 좀 늘려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싼 거 위주로 하나 머신을 만들어 놓고 비싼 것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자, 이제 저희가 뭘 했죠?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의 그런 리밋을 늘렸죠. 근데 이 리밋 늘리는 신청을 에디 쿼터스를 딱 하면은 한두 시간 정도 뒤에 이제 승인이 됐다고 메일이 와요. 뭐 한두 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시차가 있어서 뭔가 뭐 거기 밤중이라든지 이러면은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그때 그런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VM을 만들어야겠죠. VM을 만드는 건 오른쪽 메뉴바에 가셔서 컴퓨트 엔진을 누르시고요. 거기에서 원래는 VM 인스턴스를 눌러도 되는데 VM 인스턴스를 눌러서 바로 컴퓨터를 만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미지라는 게 미리 구워놓은 어떤 설정 상태잖아요. 그 이미지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VM 인스턴스로 만들면 정말 깡통 컴퓨터가 나오거든요. 리눅스만 깔린. 그럼 깡통 컴퓨터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쿠다 설치하고 엔비디아 드라이버 설치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뭐 이게 뭐 GUI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터미널에서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귀찮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컴퓨터 엔진에서 이미지 클릭하시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월 초에 2019년 2월 초에는 딥러닝 있고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거 보면 C2 딥러닝 TF 1.12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1.12 버전이라는 거고 CU100이라는 거는 쿠다 10.0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 위에는 파이톨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원하시는 것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Create Instance를 눌러서 VM을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뭔가 이미 좀 설치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쿠다 드라이버 같은 거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Create Instance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뭐 네임 정하시고요. 뭐 이거 VM 네임 뭐라고 할지 뭐 아무거나 정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전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리전은 이제 서버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라는 건데 저희가 아시아에 사니까 아시아에서 하는 게 좋겠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글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스토리지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딥러닝을 위한 어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이 VM 그 가상 머신을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분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랑 막 통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리전이 같아야 좋아요. 그러니까 내 VM을 아시아에 있는데 데이터는 뭐 US에 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그거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전과 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GPU들이 다르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 이스트 1에 이스트 1 A 존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머신 중에서 커스터마이즈 버튼 누르면 밑에 이제 GPU도 추가할 수 있고 한데 코어는 4개, GPU는 가장 싼 거. 이렇게 해서 제 코딩용 그냥 머신을 하나 맞추려고 해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131.87 이렇게 떴는데 여러분은 아마 131이 아니라 뭐 한 200 몇십 뜰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뜬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설정하겠지만 프리엠티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떠요. 그거 설정하는 거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습할 때는 그냥 저렴한 거 써요.
이게 지금 131불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 달 내내 이거를 컴퓨터를 켜놓으면 131불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프리 크레딧이 300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뭐 이걸로는 뭐 마음껏 뭐 신경 안 쓰고 막 써도 뭐 중간중간에 잠잘 때 끄고 뭐 안 쓸 때 끄고 하면은 뭐 300만으로도 충분하겠죠, 제가. 1년 동안에. 이게 1년 동안에 300불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K80보다 더 좋은 거, 프리엠티블이 아닌 거, 이런 걸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이제, 기존의 VM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렴한 거 맞추시고, 나중에 실제 여러분의 데이터를 트레이닝 테스트 할 때는 좀 고성능으로 하나 맞추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 옵션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어, 디스크, 지금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 저는 파이토치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파이토치 1.0이 설치된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지금 30GB 하드디스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체인지 눌러서 30GB를 뭐 1테라 뭐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클라우드 가상 머신은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 그러니까 VM이 클라우드 상에서 켜져 있는 동안만 과금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GPU라고 해도, GPU를 달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키지 않는 이상, 그 클라우드상의 VM을 켜지 않는 이상, 과금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은, 이 하드디스크는 여러분이 안 쓴다고 해가지고 남 줘버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킵되어 있는 거라서 이건 항상 과금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거를 뭐 1테라를 잡아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VM을 끄고 있는 상태라도 계속 과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뭐 10만원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 용량 설정할 때는 좀 신중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셋을 뭐 1테라, 뭐 몇백 기가 이렇게 넣으면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데이터셋을 안 넣고 구글 스토리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뭐 100배인가? 이 정도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구글 스토리지에다가 일단 데이터 같은 것들은 다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할 때는 이제 거기랑 통신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던지 아니면 그때에만 좀 약간의 용량을 늘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이 VM 상에서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이제 그 밑에 보면은 allow, 보통 이제 allow default acc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allow full access to all cloud API로 바꿔주세요. 왜냐면은 이거 디폴트로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글 스토리지 API 쓸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랑 통신을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에러가 나요. 나도 모르는 에러. 이거 저 이 에러 고치는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하루 동안 막 머리 쥐어 뜯으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이거 설정을 안 해놔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풀 액세스로 바꿔주시고 밑에 파이어월은 allow HTTP, HTTPS를 하시면 나중에 주피터 노트북을 돌릴 때 좋아요. 이거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 여기 밑에 있는 이 매니지먼트 시큐리티 파란색 있잖아요. 이렇게 더 확장하는 거. 요거를 누르시면은 밑에 이제 더 옵션 맨들이 더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preemptibility가 나오겠죠. 그래서 preemptibility가 원래는 오프로 돼 있어요. 이게 recommended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구글이 아무리 많이 뭐 전 세계 사용자 많더라도 내 거 끄지 말라는 거죠. 내 거 컴퓨터 네 맘대로 끄지 마 이렇게 하는 건데 너가 내 거 맘대로 꺼도 돼 라고 ON을 하면은 대신에 GPU가 반값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뭐 ON하고 오프 돼 있는 거를 보통 ON으로 막 하다가요 짜증나면 오프 만들어서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나는 뭐 반값이 뭐 연구하는데 그냥 돈 좀 써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온 오프로 그냥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며칠 동안 이렇게 막 트레이닝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셔야 돼요. 하지만 그냥 잠깐 쓰면서 공부할 용도의 학생이라면은 ON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reate를 누르면은 아까 지금 설정 다 했죠? 그래서 이제 VM을 create를 하면은 이게 한 1, 2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러면은 보신 것 같이 이게 나옵니다. 지금
만약에 그 왼쪽처럼 이렇게 느낌표 빨간색이 나오면서 이게 안 만들어졌다, 페일이 됐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에러는 아마 여기서 나타날 거예요. 이 쿼타, 아까 처음에 이제 GPU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요청이 아직 승인이 안 됐거나 여러분이 요청을 안 했거나 해서 에러가 났어요. 혹은 뭐 리밋을 넘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VM을 버추얼 머신 여러 개 만들었을 때 그 총합의 개수가 리밋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어쨌든 잘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동그라미,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가 켜졌다는 뜻은 지금 VM이 켜져 있다. 다시 말해서 과금이 되고 있다는 소리.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요금 폭탄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 중에는 VM이 현재 켜져 있다는 거고요. 이게 켜져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클라우드상에 VM이 켜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VM은 켜놓고 여러분 컴퓨터만 끈다고 해가지고 이게 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신 다음에는 수동으로 오른쪽 점점점을 눌러서 스탑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탑을 하면 이게 회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회색을 하면은 과금이 안 돼요. 하지만 과금이 뭐만 된다? HDD, SDD 그 저장 장치에 대해서는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300기가짜리 VM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300기가에 대해서는 24시간 늘 과금이 되고 있어요.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상관없이. 하지만 GPU나 CPU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초록색일 때 여러분이 켰을 때만 과금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나 강조해도 어, 뭐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꺼져 있는지 확인하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라는 거죠. 꼭 끄세요. 여러분들 컴퓨터 끈다고 다 꺼진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아까 그 나와 있는 곳에서 지금 아까 초록색 불 나와서 켜진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SSH라는 곳을 탁 누르시면은 창이 하나가 팝업이 딱 되고요. 그 창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 만들어진 거는 데비안 리눅스의 일종이죠. 그래서 리눅스 기반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 딥러닝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리눅스하고 좀 친해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리눅스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리눅스 연습용으로라도 이 버추얼 머신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막 리눅스 연습하겠다고 막 컴퓨터에다가 듀얼 부트 깔아가지고 리눅스 깔고 막 이랬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리눅스 공부하고 싶다,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VM 딱 실행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OS 선택하시고 연습해보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들 따라해보시고 하는 거예요.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듯이 파이썬 해서 들어간 다음에 import torch 하면은 임포트가 되죠. 왜냐면 저는 아까 파이토치가 이미 인스톨 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지금 VM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으면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다 코딩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터미널에서 코딩을 하지 않죠. 뭐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에디터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요. 여기다가 바로 놓고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코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내 컴퓨터에서 코딩을 다 하고 그 코드를 이제 이 버추얼 머신으로 가져와서 이제 이 GPU로 돌리기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떻게 주피터 노트북을 설정하는지 코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기다리지 마시고요. 검색해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거 좀 많이 길어졌네요. 뭐 이런 거 너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자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문턱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딥러닝을 하는 문턱이. 그래서 제가 새롭게 설정하는 김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